제가 예전에 한참 이게 좋은 식단이야 라고 하면서 운동했었을 때 닭가슴살 샐러드, 달걀 샐러드, 고구마 샐러드 이런 것들 한참 먹으면서 운동을 했는데요. 그런 식단을 하고 나면 항상 꼭 케이크나 달달한 커피 같은 것들이 당겼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린입니다. 오늘 맥두걸 박사의 책에서 탄수화물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왜 중요한가? 우리 혀의 맨 앞부분에는 단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있다. 이 이유는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원하는 음식이 단 음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단맛을 감지하는 이 미각신경으로 인해 가장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감각기관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인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로 구분된다. 복합 탄수화물은 주로 녹말 음식에 많은데 통곡물, 콩류, 감자, 채소 등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보통 정제된 음식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과일 주스, 꿀, 시럽, 정제된 백설탕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씹게 되면 침과 함께 섞인다. 침에는 알파 아밀라아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어서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로 분해해낸다. 이런 작용을 통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쉽게 흡수가 가능한 것이다. 왜 인간의 침에는 지방 분해 효소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것일까? 왜 인간의 침에 하필이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효소만이 유일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이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연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몸의 연료로 사용된다. 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성장을 위한 단백질보다 세포의 순환을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한 법이다.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것이 키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많은 양의 연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깨끗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사작용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부산물로 만들어낸다. 이 부산물들은 몸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단백질이 연료로 사용될 때에는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이 든다. 부산물인 질소는 암모니아와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면 몸에 아주 해롭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심한 이유는 바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암모니아와 요소가 피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몸에서 뿐만 아니라 방귀에서도 심한 독소를 내뿜는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아무리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효율적으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장의 맨 앞부분은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풍부한 소화액을 함유하고 있다. 장은 매우 길고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어서 아주 천천히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인간의 장기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고탄수화물을 쉽게 소화하고 분해하는 완벽한 공장이다. 신체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 위에서 소화한 다음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후 대장을 거쳐 소변과 대변으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위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지라도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장은 각종 영양성분, 특히 탄수화물을 흡수하여 혈액과 세포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의 작용 때문에 음식의 다른 성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허기가 남아있게 된다. 바로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것이다. 칼로리가 많고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라도 포만감을 느끼려고 과식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계란을 주로 먹는다. 이들은 탄수화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는 커피에 설탕을 넣어 몇 스푼 넣어 마시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닭가슴살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달콤한 캔디나 주스를 통해서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저녁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어야만 포만감이 완성되기 때문에 디저트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다. 서구식 식단에서 설탕 성분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식을 디저트로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면이나 빵 같은 거를 먹으면 계속 끊임없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영양가 있는 밥을 한 상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라면이나 이런 빵 같은 거를 계속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먹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이걸 잘게 쪼갰을 때 식이섬유나 이런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빵이나 라면 같은 밀가루, 정제된 밀가루나 영양가가 없는 정크푸드는 계속 먹더라도 뇌에서는 영양가가 충분히 섭취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잘 차리셔서 그렇게 먹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 먹으면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걸 좀 더 천천히 먹게 되면 그 신호가 정말 충분한 시기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자연식문식을 했을 때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당분을 과일로 많이 보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아침에 달달한 라떼 한 잔을 마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오랜 시간 유지해온 습관이라 쉽게 고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나머지의 다른 군것질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문식을 읽어드렸는데요. 더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저는 제가 식단이 좀 무너졌다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을 꺼내서 읽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식단을 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